제가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바로 힐하우스의 유령인데요. 그 작품이 워낙 명작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봤는데 호러였어요. 호러여서 무서웠거든요, 볼 때는. 근데 다 보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슬프고 되게 가족 얘기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앞뒤 구성이 딱딱 맞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명작, 정말 왜 명작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. 그 드라마는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. 이게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블라이저택의 유령이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봤죠. 또 다른 명작이 나왔구나 하고, 블라이저택의 유령은 나사의 회전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사의 회전을 읽어봤고 힐하우스 유령은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. 그리고 나서 또 나왔던 작품이 어둠 속의 미사도 있었고 자정클럽도 있었고, 근데 이 작품들은 원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둠 속의 미사가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2023년에 어셔가의 몰락이 나왔죠. 이 어셔가의 몰락은 이번에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집에서 이 제목을 따온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나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한번 읽었었는데 하면서 그냥 봤는데, 이게 보다 보니까 제목만 따온 게 아니고 그 각 화별로 다른 단편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나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책을 다시 빌려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디서 무엇을 따왔는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일단 제목 그리고 전체 내용은 당연히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단편에서 가져왔습니다. 이 어셔가의 몰락에서는 화자인 나가 있어요. 나는 친구인 로더릭 어셔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요. 근데 그 집에는 로더릭 어셔의 사촌 동생인 매들라인 어셔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매들라인 어셔가 몸이 좀 약해요. 그래서 나가 초대받아 지내는 사이에 이 매들라인 아가씨가 죽게 됩니다. 그래서 나와 로더릭이 함께 지하 낙골당에 묵거든요. 그 집 밑에 낙골당에 있는 거예요. 그래 묻었는데 그 로더릭이 약간 저 소리 안 들려? 막 이렇게 해요. 그래가지고 나가 친구를 위해서 막 책도 읽어주고 막 이러는데, 진짜로 매들라인 아가씨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그 방문을 이렇게 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오빠의 위로 이렇게 탁 넘어집니다. 그래서 로더릭 또한 죽고요. 깜짝 놀란 나는 얼른 집에서 뛰쳐나오는데 이렇게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. 이게 제목만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로더릭 어셔, 매들린 어셔 이름도 다 가져왔고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다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애너벨이라는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시가 있대요. 그 시에서 애너벨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. 로더릭 어셔의 아내가 애너벨로 나오잖아요. 그리고 그 시 자체도 드라마에서 잠깐 나옵니다. 한 3화였나? 3화에서 잠깐 나오거든요. 바닷가 그 왕국에선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만 나와 나의 애너벨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지. 천상에 날개 달린 천사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랑을. 이런 시가 또 드라마에 나오고요. 이제 1화를 보면 로더릭 어셔가 쥐팽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집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. 여기서 이 쥐팽은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자주 나오는 탐정 같은 사람인데요. 탐정인데요. 도둑맞은 편지라는 소설에도 나오고요. 그리고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라는 소설에도 나옵니다. 이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파리 모르그가에서 잔혹한 모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파리 경찰은 속수무책에 빠지는데
쥐펜이 뛰어난 추론과 분석을 통해서 미궁의 사건을 해결하거든요. 그리고 이 소설에서 오랑우탄이 범행 당사자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사마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란 제목도 따왔고, 그리고 또 이제 카밀의 죽음도 거기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리고 또 그 붉은 죽음의 가면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. 거기 소설 안에서는 붉은 죽음이라는 병이 도는데, 이 병은 발병에서 종식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데, 그러니까 걸리자마자 죽는 거죠. 그래서 프로스페로 왕이 대사원에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연회를 열어요. 그래서 자기들은 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었다, 차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붉은 죽음이라는 병이 그 대사원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이 소설에서 이와 붉은 죽음에 가면 제목도 가져왔고, 그리고 이제 프로스페로 막내 아들, 로더리거셔의 막내 아들의 죽음 그 과정까지를 다 가져왔죠. 저 솔직히 이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 마이크 플래너건의 작품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아니야, 많이 봤죠. 한 사람의 작품을 이 정도 봤으면 많이 본 것 같아요. 일단 힐하우스 유령 봤죠. 블라이 저택의 유령 봤죠. 어둠 속의 미사 봤죠. 자정클럽 봤죠. 어셔가의 몰락 봤죠. 그리고 이 방금 말한 거는 다 드라마인데 영화가 또 있거든요. 제럴드의 게임이랑 닥터 슬립도 봤고,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봤어요. 허쉬인가? 그런 영화도 봤고 많이 봤네요. 8편을 봤으니까. 근데 제가 본 모든 이 마이크 플래너건의 작품 중에 제일 잔인해서 수위가 높은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인 것 같아요. 고어하다고 하죠. 특히 2화가 굉장히 고어했습니다.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. 이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. 검은 고양이에서는 또 나가 나와요. 나가 검은 고양이를 죽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내가 나를 말려요. 근데 이제 말리니까 아내를 죽인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지하실 벽에 안에다가 시체를 숨겨요. 이제 경찰관들이 왔는데 막 자신을 해요. 내가 아내를 죽인지 아무도 모를 거고 시체도 못 찾을 거다.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그 지하실 벽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벽을 이렇게 허물어 보니까 아내의 시체 위로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나는 고양이 때문에 자기의 나쁜 행동이 드러나게 된 거죠. 그런 소설인데, 이 소설에서 사와 검은 고양이라는 제목도 따왔고, 그리고 나폴레옹, 리오의 죽음도 따왔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했던 배반의 심장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.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읽고 이 정도로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그 소설을 보면 거기도 또 나가 나와요. 다 나가 많이 나오네요. 에드거 앨런 포 소설에는. 나는 어떤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. 청년인데, 근데 이 노인한테 잘 하거든요. 친절하게 잘하는데 사실은 이 노인을 미워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밤에 그 노인이 자는 문을 이렇게 열어서 쳐다보거든요, 노인을.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. 천천히 문을 열고, 그 소설에서 자기가 어떻게 몸을 돌리는지까지 막 묘사가 되거든요. 그 문을 열고 몸을 진짜 천천히,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그 노인을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이 그 인기척을 느끼겠죠.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하니까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누가 문을 열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밤마다 주는 거죠.
그래서 이제 마지막 밤에는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거기 누구 있냐? 라고 묻습니다. 근데 이 나가 뛰쳐 들어가서 노인을 노인 죽었다 나오는데 제 생각엔 놀라서 죽은 것 같아요. 놀래켜서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을 그 마룻바닥 안에다가 숨기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또 여기도 경찰 이런 사람들이 와요.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알아보러 오는데 그때도 이제 태연하게 별일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본인이 그 노인을 죽인 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노인의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사실은 본인한테만 들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모두에게 들릴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심장박동 소리가 나를 배신했구나, 고자질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들키는 것으로,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죄책감 때문에 들킨 거예요. 네가 다 고자질하지? 막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본인의 죄를 다 말을 해버립니다. 여기서 5화의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제목도 가져왔고 이 빅토린의 죽음도 가져온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소설에서는 문을 이렇게 열면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. 근데 드라마에서는 문을 닫으려다가 사람이 죽게 되죠. 빅토린이 그 계속 심장박동 소리를 듣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소설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였다면 드라마에서는 자신들이 연구하던 인공심장의 소리를 듣는 거였죠. 이제 황금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. 단편소설인데 이 황금충의 내용은 윌리엄 레그란드가 황금으로 이루어진 풍뎅이한테 물리고 나서 이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암호학이 이 소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냥 제목만 따온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. 드라마 6화 제목이 황금벌레인데 이 황금벌레는 테멀라인이 하는 사업의 제목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이름만 따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덩이와 추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. 그 소설에서는 이제 나가 지하 감옥에 갇혀있나? 그런데 추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가까워지면서 진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그 추에 몸이 닿을 것 같은?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구출이 되는데 소설에서는 드라마에서는 7화 함정과 진자라는 제목이고 프레드렉이 그렇게 죽죠. 네,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. 그리고 8화의 갈까마귀는 갈까마귀라는 시에서 제목을 가져온 건데요. 제목만 가져온 건 아니고 여기서 레이븐이라는 큰 까마귀, 갈까마귀라는 그 새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셔가의 몰락 드라마에도 계속 까마귀가 나오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또 레노어라는 이름이 나와요. 레노어가 아주 귀하고 빛나는 아가씨로 묘사가 되는데 드라마에서 레노어는 로더릭 어셔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로 나오죠. 그리고 이 네버모어라는 구절도 계속 나오는데요. 이거는 마지막에 그 로더릭이 계속 문자를 받잖아요. 레노어로부터. 거기서 나온 네버모어가 여기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 소설에서 이거 가져왔다 싶었던 소설이 있는데 아문티아도 술통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. 그 소설을 보면 몬트레소르가 그동안 자신에게 계속 상처를 준 포르투나토를 미워해요. 그래서 카니발 기간에 이 포르투나토를 만나서 내가 아몬티아도라는 포도주를 샀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나토가 그럼 내가 그거 제대로 된 술이 맞는지 먹어볼게 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같이 몬트레소르 집에 가요.
가는데 지하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 포르투나토를 몬트레소르가 묶었나? 안 묶었나? 아무튼 그 지하에 가두고 벽을 이렇게 발라버립니다.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포르투나토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막 웃기도 해요.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? 우리 나중에 이 일 가지고 웃을 것 같지 않아?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화도 내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갇혀서 죽습니다. 그리고 몬트레소르는 그냥 나와요. 그 벽을 발라놓고. 이제 여기서 이 로더릭 어셔와 매들라인 어셔가 처음으로 저지르는 그 범죄의 내용을 다 따왔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 루퍼스 그리즈월드가 포르투나토라는 회사의 CEO잖아요. 근데 이 CEO를 가두잖아요. 로더릭이랑 매들린 어셔가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와인 이름도 똑같습니다. 아몬틸라도 와인이 나오죠. 저는 이 어셔가의 몰락 너무 재밌게 봤고, 그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될까, 가족 이야기의 후속인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힐하우스의 유령이랑 블라이저트의 유령이랑 어셔가의 몰락이 이렇게 약간 3부작 같은 느낌이고, 그 중간에 있었던 어둠 속의 미사나 자정클럽은 조금 그 시리즈는 아닌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 플래너건은 정말 호러를 사랑하는 감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잘 만들고요. 그리고 또 마이크 플래너건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. 똑같은 배우를 계속 다시 쓰거든요. 그래서 힐하우스 유령에 나온 배우들이 블라이저텍의 유령에 나오고, 또 이제 블라이저텍에 이제 2번 나온 배우랑 그때 처음 나온 배우가 있잖아요. 이 배우들이 또 합쳐서 어둠 속의 미사에 나오고, 어둠 속의 미사에 나온 배우들이 또 자정클럽에 나옵니다. 그리고 자정클럽에 나온 배우들이 또 어셔가의 몰락에 나오고, 네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배우들을 다시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. 이 다음 작품은 또 뭐가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관심 있으시면 어셔가의 몰락 드라마도 보시고,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집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출판사별로. 하나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그러면요.